자, 식빵에 쓸 양파를 다듬기 위해서 지금 썰어 볼 건데요. 저는 어, 먼저 그 식빵에 쓸 양파 다듬기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양파 써는데 보통 한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잖아요. 볶음밥 같은 데 쓰이는 아주 막 잘게 다지는 방법과 뭐 찌개나 뭐 그런 데 쓰는 두 가지 방법 정도. 저는 이번에는 볶음밥 같은 거에 쓰는 그 잘게 다지는 방법을 쓸 거예요. 근데 혹시 뭐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어, 보통 그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찌개 같은 때 쓰이는 그 많은 방법,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처럼 이렇게 얇게 써는 방법이 일반적이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올려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마를 이 우유팩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그 방법으로 이렇게 반을 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돌려서 하시면 더 편하고요. 이렇게 하면 보통 중국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정도 크기의 이런 그 양파를 써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쓰는 방법은 볶음밥 같은 데 쓰는 것처럼 잘게 다지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 뿌리의 반대편, 이제 저기 그 싹이 나오는 곳이죠. 그쪽 부분을 놓고 반을 이렇게 거의 90% 정도를 잘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칼집을 끝부분 완전히 자르지 마세요. 완전히 자르지 말고 이렇게 남겨놓고 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게 썰어 주시면은 이 나머지 부분은 마저 썰면 되니까 이렇게 잘게 썰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를 사용할 양파를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식빵에 넣을 양파를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가스를 켜고 지금 그 팬을 그러니까 이 후라이팬 말고 이 팬 환풍기를 지금 켜지 않았는데 환풍기 꼭 켜세요. 환풍기 안 켜시면은 불 앞에 계시면서 매연을 계속 먹게 되니까 지금 일단 불을 지금 막 켜서 잘 달궈지지 않았지만 코팅팬이니까 뭐 지금쯤 기름을 살짝 둘러줍니다. 원래는 충분히 팬이 달궈진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름이 또 충분히 달궈진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양파를 넣으시고 강불에서 볶으세요. 처음부터 그 약불로 해가지고 졸이게 되면은 물이 많이 나와서 찌개처럼 돼요. 찌개처럼 되니까 처음에는 센 불로 볶으세요. 좀 오래 볶아야 돼요. 타지 않게 골고루 저어가면서 볶습니다. 자, 지금 한 3분 정도 졸이고 있는 중이에요. 3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고 있는 중인데 갈색이 나오죠?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해서 아주 그냥 졸여주시면은 찐득찐득하게
물이 나올 정도로 졸여주시면은 되는데, 보통 요렇게 볶음밥용으로 잘게 다져서 볶지 않고 처음에 찌개용으로 썰은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질길 수가 있어요. 빵 속에 넣었을 때, 빵을 썰었을 때 잘 썰리면 괜찮은데, 그게 길게 들어가 있을 때 좀 그럴 수가 있어요. 불을 좀 이제 낮추고 이제 계속 졸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볶음밥용처럼 이렇게 잘게 다져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 자유예요. 길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질기게 씹히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5분 정도 더 볶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볶여졌어요. 이거 좀 더 해가지고 완전히 캐러멜화를 시켜서 끈적끈적하게 드시는 것도 좋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여기에서 불을 끌게요. 이렇게 해서 식혀놨다가, 완전히 식힐 필요는 없고, 뭐 저희 어느 정도 적당히 식으면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히 찬 게 더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적당히 식혀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릇에 이제 옮겨 담아서 이제 식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양파 1개 다져서 지금 졸여 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식빵을 4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식빵 3개죠. 식빵 3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식빵 3개 들어가는 거 치고는 좀 양이 좀 적어 보여요. 보통 한 식빵 1개당 양파 하나씩 이렇게 넣어도 되는 상황 같은데, 저는 오늘은 주가 오징어 먹물이기 때문에 지금 한 개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이렇게 볶는 이유는 호두나 뭐 이런 견과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리 볶아가지고 미리 구워가지고 풍미를 높이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볶지 않고 넣고 싶다, 뭐 볶지 않고 넣어도 되는데, 지금 볶지 않고 넣으면은 이런 풍미가 제대로 살지 못한 생양파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전처리를 해가지고 넣으시면은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죽을 할 건데, 밀가루가 아니라 쌀가루죠. 강력 쌀가루를 채쳐서 놨습니다. 근데 뭐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를 움푹 2군데를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소금, 설탕, 뭐 이쪽에 이스트 뭐 따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뭐 파는 거 아니니까 가루들 전부 다 따로 다 계량해가지고 다 넣어요. 다 넣고 어느 정도 섞어줍니다. 섞어주고 액체류도 마찬가지로 어, 오징어 먹물과 계란과 올리브유 같이 넣어줍니다. 자, 이걸로 이제 반죽을 할 건데, 처음에는 이걸로 이렇게 살살 반죽을 시작을 해요. 아직 물 안 들어갔죠? 일단 가루류는 원래 다 같이 이렇게 채를 쳐주는 게 좋은데, 어, 강력 쌀가루만 따로 채를 치고 나머지는 채를 안 쳤어요. 이번에는 원래는 같이 채를 치는데, 워낙에 양도 많아서 채치기도 좀 곤란하고, 파인소프트 티라든가 뭐 계량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채를 안 쳐도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덩어리가 진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단지 저기 어, 그 뭐냐 그 탈지분유는 좀 같이 채를 쳐주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그냥 안 치고 그냥 넘어갔어요. 원래는 같이 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 지금 익반죽을 하기 위해서 물을 데워놨습니다. 물을 팔팔 끓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따뜻한 정도면 돼요. 물을 그 분량대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분량대로 처음부터 다 넣으면은 질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물을 추가해 가면서 반죽을 해보자고요. 이게 또 밀가루 냄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기 좀 반죽할 때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밀가루 냄새가 좀 많이 나고 그럼 밀가루 한번 볶아주면 좋아요. 밀가루 한번 볶아가지고 반죽을 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대해 줍니다. 이렇게 한참 치대면서 반죽을 거의 완성을 해 나가죠. 지금 물을 좀 남겼어요. 물을 다 넣으면 질어질 것 같아서 좀 남겼어요. 자, 이렇게 거의 하나로 뭉쳐졌을 때 이제 그 양파를 넣어주는데 양파 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반죽을 다 해서 완전히 그 발효까지 다 한 다음에 성형할 때 반죽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반죽을 할 때 반죽 맨 마지막에 섞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반죽을 하면서 섞는 방법을 할게요. 아까 좀 다소 좀 작아 보이는 양이 적어 보이는 양파를 이렇게 넣습니다. 양파가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죽을 하면서 조금씩 섞어줘요. 이게 도자기 흙 빚을 때 이런 방법으로 반죽을 하는데 뭐 집에 반죽기도 있습니다. 집에 반죽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때려가면서 그렇게 반죽을 하면 좋은데 아파트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요. 저희 아랫집에서 뭐 두드린다고 소리 난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요즘에는 반죽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많이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로 주물러서 대충 주물러 가지고 반죽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원래 그렇게 하죠. 원래 그 반죽을 뭐 팔이 떨어질 때까지 뭐 몇 분간 몇십 분간 주물르고 때리고 늘리고 막 그래가지고 반죽을 해서 뭐 그거를 조금 반죽을 띄어서 펼쳐보면은 뭐 그 반죽이 투명하게 보일 때까지 반죽을 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이 정도 해가지고 끝내는 거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뭐 이게 만들어서 파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집에서 그냥 먹을 거니까 그렇게 크게 뭐 반죽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반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좀 덜 됐어요. 좀 반죽을 더 해야 되니까 조금 끊었다가 반죽이 다 끝나갑니다. 반죽이 지금 한 10분 조금 안 되게 반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볼에다가 반죽을 하다 보니까 한 손은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반죽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렵죠. 근데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밑에 그 매트 있죠. 저도 지금
이따가 성형할 때는 매트를 깔고 할 텐데, 제가 덧가루를 잘 안 써요. 덧가루를 잘 안 쓰는 이유가 귀찮아서 귀찮아서 잘 안 쓰는데, 덧가루를 사용해 가지고 덧가루 밑에 뿌려 가지고 양손으로 붙잡고 돌리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띄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이 손바닥 이 안쪽 면으로 눌러가면서, 계속 돌려가면서 누르는 방식으로 하면은 속에 있는 기포가 적절히 빠지면서 아주 반죽이 잘 되는데, 지금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더뎌요. 근데 그 밑에다가 그 매트를 깔고 양손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도 덧가루를 잘 뿌렸다 하더라도 이게 끈적이잖아요. 이게 붙어요, 자꾸 이렇게. 붙다 보니까 매트도 자꾸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 그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고 이 그 밑에 테이블에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더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반죽을 해서,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예쁘게 반죽을 예쁘게 둥글려서 가운데다 놓고, 요거를 위에다가 이제 랩을 씌울 거예요. 랩을 씌운 거를 이제 그 오븐에 발효 코스로 해가지고 거기에 넣고 발효를 약 1시간 정도 발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랩으로 씌웠어요. 랩으로 이렇게 씌우고 그러는 게, 원래는 그 캔버스지나 저기 그 광목 같은 그런 그 광목이나 이렇게 떡질 때 하는 그런 천 같은 거를 덮어가지고 원래 발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투습에도 더 좋고, 물을 묻혀가지고 그렇게 가자면 투습에도 더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저는 이 그 랩을 선호하는 게, 이 랩을 나중에 1차 발효 후에 중간 발효할 때 이 랩을 써요. 그래서 이 랩을 그냥 이용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랩을 그 이쑤시개 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여러 군데다 구멍을 뚫었죠. 그럼 이 보호를 지금 발효기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저희 집 발효기는 발효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븐의 발효 코스를 이용을 할 거예요. 오븐의 발효 코스를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오븐 아래에다가 끓는 물을 컵에 담아서 아래쪽에 이제 그 수분을 일으켜 주면서 발효를 할 건데, 일반 발효 코스가 따로 없는 오븐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오븐의 제일 최하 온도가 40도 정도 될 텐데, 그 오븐을 껐다 켰다 하면서 발효를 해도 좋고, 아니면 최초에 조금 켜놨다가 꺼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저온에서 발효를 한다고 해가지고 일반 상온에다가 꺼내가지고 발효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뭐 차이는 별로 없어요. 좀 높은 온도에서 빨리 발효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술빵 같이 그렇게 그런 냄새가 더 많이 나고 발효는 더 빨리 되죠. 그런 대신에 이제 술빵 같은 그런 그 냄새가 나니까 오히려 그렇게 많이 따뜻한 데보다는 좀 적당한 온도에서 발효를 하는 게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효기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제 펄펄 끓는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펄펄 끓는 물을 자, 안에다 넣을 거예요. 저는 이런 스텐컵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넣고 나중에 이 상태로 그냥 굽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용도가 괜찮아요. 등산용 컵인데, 등산용 컵에다가
펄펄 끓는 물을 넣어서 속에 넣어줍니다. 지금 코스가 지금 발효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끓는 물이 전반적으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해 놨던 반죽을 넣습니다. 반죽을 넣고 닫아주는데, 이제 세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좀 가까이서 보죠. 이 부분은 이제 발효 코스로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이제 발효로 하는데, 나중에는 오븐 뭐 상하 불 뭐 이렇게 아래 불 윗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발효 코스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컨벡션은 이제 바람 나오는 건데, 지금 그 발효시키는 거니까 바람 필요 없죠. 켜진 불에 있던 걸 꺼짐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온도는 나중에 빵 구울 때 필요한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지금 좀 높게 210도 정도로 지금 일단은 해놓을게요. 지금은 이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간 조절을, 자, 60분 이렇게 조절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발효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오븐 발효 코스에 넣을 때까지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지금 발효가 지금 1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다 됐습니다. 많이 부풀었죠? 많이 부풀었습니다. 자, 지금 발효가 다 돼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발효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 나오면 발효가 다 됐다 그러죠. 근데 대충 해도 이거는 다 이렇게 됩니다. 이 스크래퍼가 이렇게 밑에가 둥근 형태의 스크래퍼가 있으면 여기 잘 긁혀요. 긁어서 일단은 지금 빼놓고, 무게를 달아서 9등분을 할 거예요. 자, 무게가 1835. 지금 계량을 해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반죽을 띄어서 지금 둥글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반죽을 크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나눠 놓는 것부터 먼저 하고, 이제 굴리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반죽을 띄었으면은 이렇게 굴려요. 굴려가지고 그냥 굴리면 돼요. 최대한 반죽을 부드럽게 동그랗게 예쁘게 반죽을 굴려 놓습니다. 자, 반죽을 다 굴려 놨으면은 지금 이렇게 9덩어리로 나눠서 지금 중간 발효를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쌀가루는
쌀빵 만들 때는 중간 발효를 사실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차 발효할 때 썼던 이 랩을 쓸 거예요. 이렇게 덮어서 중간 발효를 시켜줍니다. 가능하면은 서로 붙지 않게 좀 공간을 띄워주고 수분이 잘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옆부분을 잘 막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상온에서 그냥 놔둘 거예요. 자, 중간 발효가 됐습니다. 중간 발효하는 동안에 저는 뭘 했냐면은 그릇도 씻었지만 1차 발효 때 오븐 밑에 깔았었던 그 물을 다시 주전자에다 넣고 다시 끓여 놨습니다. 지금 그 소리 때문에 팬 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불을 꺼 놓은 상태인데 이따가 다시 2차 발효할 때 다시 주전자에 물을 다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옆쪽으로 옮길게요. 중간 발효를 한 상태입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옆쪽으로 옮겨 놓고, 자, 이제 성형을 해서 2차 발효에 들어갈 텐데, 일단 저는 덧가루 안 쓴다 그랬죠. 덧가루를 원래 깔아가지고 덧가루를 잘 쓰고 칼집도 예쁘게 내고 그러면 그 예쁜 그 빵이 만들어질 텐데 저는 요식행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 중간 발효가 끝난 빵을 이렇게 두드려서 가스를 뺍니다. 가스를 빼주고 밀대로 밀어줍니다. 밀대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되도록 자, 이렇게 밀었으면 양쪽을 이렇게 접고 견고하게 말아주세요. 견고하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지면은 이렇게 옆쪽이 이렇게 되죠. 이 모양 나중에 남습니다. 여기 그 밑에 부분 아랫 부분을 잘 꼬집어 주셔서 꼬집은 부위가 팬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팬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 빵이 부풀어 오를 때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로 터져 올라오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 가지고 팬닝을 맞춰줍니다. 자, 마지막 반죽 중입니다. 지금 먼저 번에 만든 거에 이렇게 팬닝을 맞췄고 지금 마지막 반죽을 하는데 지금 덧가루도 한 번도 안 뿌리고 뭐 반죽도 보셨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집에서 가정에서 만들어 드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겠죠. 별로 이렇게 그 큰 힘도 안 들이고 자, 이렇게 마지막 반죽을 성형을 합니다. 쫀쫀하게 성형을 맞춰줍니다. 자, 마지막 반죽을 이렇게 넣으면은 자, 이렇게 성형이 끝났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오븐에 넣을 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븐 밑바닥에 또 물을 끓여 가지고 밑바닥에 넣어서 2차 발효를 할 거니까 그 전까지 지금 잠깐 수분 날아가지 말라고 덮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1차 발효할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펄펄 끓는 물을 오븐 맨 아래쪽에다가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넣어줍니다. 뭐 이렇게 굳이 이런 모양을 하는 이유는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골고루 되라고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성형했던 빵을 넣어줍니다. 이 식빵 팬은 소예요. 작은 식빵 팬이에요. 그래서 3개씩 롤을 말아가지고 넣는데 좀 큰 식빵 팬은 4개씩 말아가지고 넣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45분 정도 2차 발효를 해줍니다. 발효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쌀식빵은 발효가 많이 되지 않아요. 요 정도 발효가 됐어요. 밀가루 식빵으로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발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컨벡션으로 바꿔주고 발효 모드에서 아래 위 그리고 210도에서 25분간 구워줍니다. 발효해서 지금 바로 굽는 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열선이 들어온 다음에 온도가 210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25분에 맞춰놨는데 다 안 구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그 상태를 봐가지고 시간을 조금 더 추가를 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열선을 이제 켜가지고 이제 굽는 오븐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발효 모드가 아니라 굽는 모드로 바꿔가지고 할 때 예열을 해놓는 상태로 해가지고 빵 만들던 거를 발효된 거를 꺼내서 빵 표면에 계란물을 바르든지 우유를 바르든지 한 다음에 뭐 깨를 얹고 뭐 그런 일도 하지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때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아주 좋아하질 않아 가지고 다 생략하고 그냥 한 겁니다. 자, 한 2, 3분 정도 지금 더 해가지고 끝내겠습니다. 좀 더 있었으면 탔겠죠. 자, 구워진 빵을 꺼내 볼게요. 자, 이렇게 롤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뜨거. 빵이 완성됐습니다.